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 한번 마치고 저도 이제 꿈나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밖에는 미세먼지가 좀 많았어요. 미세먼지 많았지만은 날씨는 좀 포근했습니다. 어떻게 휴일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도 맛있게 드셨으리라 믿고 마지막 영상 오늘은 이렇게 또 아주 흥미로운 소식으로 한번 전달하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늘 주의할 게 있어. 상장 폐지. 야, 이 상장 폐지 이게 참 흥미로워요. 저도 아주 소실적에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를 당한 아픔이 있어요. 아무것도 뭣도 모를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잘 얘기하지만은 항상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한다. 저도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상장 폐지 안 당하도록 같이 한번 신경을 쓰자는 겁니다. 이거 한번 당하면은 진짜 처참합니다.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은 또 생각지 못하는 이렇게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당해서 아주 짜증이 납니다.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기업들 특히 보면은 그 총수들 문제, 또 뭐 경영진들, 뭐 임직원들이 뭐 부정적인 그런 행위, 뭐 횡령, 배임, 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그냥 기업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주들은 다 폭망하는 거야, 폭망. 이게 뭐 나라냐? 이게 무슨 기업이냐? 할 정도로 진짜 엉터리 많아요, 엉터리.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을 멀쩡히 뜨고 다녀도 당한다니까? 코앞에 있는 세상이에요, 앞에서 그냥.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트 살 돈으로 막 투자를 했다더라고. 막 2억이나 3억 정도 투자를 했어. 아파트 살 돈으로. 결국은 이게 상장 폐지 당하면은 그 누가 보상해 줄 거야? 응? 종이 쪽으로 내버리는 건데. 그만큼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신라젠 등 그런 횡령과 그런 배임 사건 때문에 아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떠들썩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업체들의 운명이 이제 갈릴 수밖에 없겠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17일에 상장 폐지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 회부가 결정됐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 그쪽으로 회부가 결정됐는데 이제 상패에 그 한 걸음 더 가까운 거야. 상패에 한 걸음 더 가는 겁니다. 또 신라젠도 18일 날 6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를 받았는데 시간이 좀 벌긴 벌었죠. 그래도 위험스러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땐 두 회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 건지 상당히 저도 궁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시 떠들어보고 우리 주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상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할지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분 중에 또 가지고 있는 분은 없겠죠? 뭐 신라젠이나 다행히 뭐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신라젠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는 뭐 상패 절차를 이제 간단히 보면은 코스피는 뭐 2심제로 간다는 2심제, 기심위하고 상장 공시위원회,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3심제로 간다죠. 기심이랑 1차 시장위원회, 그 다음에 2차 시장위원회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회사 모두 코스닥 상장사예요. 코스닥 상장사고 그 3심제가 적용됩니다. 3심제가 적용된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3심 중 1단계죠. 1단계 그 기심위, 그 기심위의 그 회부가 확정된다고 하네요. 기심이 확정된다. 그 기합심사위원회겠죠. 이게 확정되고, 즉 앞으로 그 세 번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상패가 최종 결정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2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주주들은 장기전에 대비해야 돼. 장기전에 대비하자. 이미 1단계 그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 그 신라젠은 18일 날 1차 시장위원회에서 이제 6개월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요. 6개월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그 개선 기간 종료일인 그 8월 18일이죠. 8월 18일 날 그 15영업일 이네요. 15영업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을 해야 돼. 제출을 하고 그 거래소는 그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는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 상패는 한 번에 결론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의 그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겁니다. 한 방에 상패되는 게 아니고 그 상패 절차에 따라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면은 먼저 상패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 거래소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상패 절차랑 일정을 통보를 해버립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 기업은 통보를 받겠죠. 그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기심의가 열리죠. 그럼 기업이 된 그 개선 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상장 폐지하거나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개선 기간 부여로 이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시간을 벌 수 있어. 1년의 시간 벌 수 있고 그 이후에 재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생패를 할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기심의에 이어서 시장위원회에서는 상패로 이제 결론이 나면은 한국거래소는 상패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상패업체를 지정하고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시작해. 정리매매를 시작해가지고 이때 업체가 그 법원에 상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은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에 이제 상패가 이제 결정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 딱 보면 정리매매야. 정리매매. 이 정리매매 저희들이 한번 언급한 적 있을 거예요. 그 상장 폐지에 앞서가지고 투자자에게 마지막으로 매매 기회를 주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물론 가격은 곤두박질 쳐가지고 휴지 조각 상태겠는데 그래도 매매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 상패의 그 기업 주식을 누가 살까 싶죠? 누가 살까? 이렇게 상패될 걸 누가 사겠나 했는데 그래도 보면은 그 향후에 기업이 그 청산됐을 때 그 수익이 나가지고 기업이 재기를 기대하고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정리매매 기간에 팔지 못했다면은 뭐 장외 거래라도 뭐 주식을 팔 수는 있다고 하네요. 일단 그 상장 폐지될 기업을 거르는 것 그리고 무조건 대박칠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유망한 업종이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처럼 그렇게 경영이 탄탄하지 않는 기업은 그 주가 하락 더 나아가서 상패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하여튼 이런 논리로 접근해 보면은 상패 기업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이긴 한데 2014년 금융감독원에서 실제 그 상장 폐지됐거나 상패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39기업 이것을 뭐 분석을 해봤다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상패 징후로 4가지를 꼽고 있다네요. 4가지. 도대체 뭡니까? 보니까 첫 번째, 그 상장 폐지 사유 등 발생 전년도에 공모 실적이 급감하는 반면에 그 사모 및 소액 공모 실적은 막 급등하는 게 있어요. 사모하고 소액 공모가 실적이 급증한다. 그 사모 및 소액 공모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서 검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모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일정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도 위험 시그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공모 실적은 급감하는데 사모하고 소액 공모가 급증한다. 이거 좀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정상 기업보다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의 변동이 월등히 잦아. 굉장히 많아. 그 경영이 안정돼 있지 않으면은 내부 통제가 허술해가지고 횡령이나 배임이 일어나기 쉽다고 하죠. 횡령, 배임. 대표이사의 변동이 잦으면은 이거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그 세 번째, 그 타법인 출자 및 그 목적 사업 변동이 잦고요. 연관성이 적은 사업이 추가되는 거야. 이런 것도 조심히 봐야 합니다. 연관성이 적는데 왜 저 사업을 갑자기 추가할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네 번째는 감사 의견에서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경우 그렇게 많을 때 조심해야겠죠. 감사 의견도 잘 보여야 돼요. 감사 결론은 적정이더라도 특기사항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사례가 상당한다는데 하여튼은 거의 뭐 금감원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는 것 같아요. 쭉 보기에 봐야겠니까 하여튼 요즘 조심스러운 게 하여튼 감사 의견에 뭐 부적정 나오면 골 때리겠죠. 뭐 하여튼 횡령과 배임 이게 상당히 좀 문제예요. 횡령과 배임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어. 그 기업이 어떻게 횡령한지 배임인지 어떻게 알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멘붕 오는 겁니다. 특히 오스템처럼
이번에 계양전기도 그렇더라고. 또 보니까 횡령하는 놈들은 진짜 말 그대로 손모가지를 확 절단해버려야 돼요. 자꾸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진짜 눈물 어린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파트까지 살려고 지금 집 살려고 뭐 마련한 돈인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결국은 나중에 보니 상장 폐지됐다.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하여튼 이 나쁜 짓 하는 인간들 한번 제대로 좀 이렇게 뭔가 이게 사법 처리하고 영원히 이제 주식시장에 그 발을 못 들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놈들은 진짜 기업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좀 엄격했으면 좋겠어. 그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도 좀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사법부에서도 너무 물러터진 것 같아.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다른 종목 투자할 때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은 마지막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좀 우울했나? 하여튼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삼성전자처럼 안전한 기업 하세요.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적이 최고인 기업.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누워도 잠이 잘 오지. 나중에 이렇게 물려보세요. 밤잠, 잠이 옵니까, 지금? 잠이 와요. 절대 잠 안 옵니다. 하여튼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 뵙도록 할게요.